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핵 협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엘라바마주의 마이클 로저스 하원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행정체제가 그 극단주의 정부의 적으로 지목한 미국인을 겨냥한 이란의 노력은 제재 완화 자격을 실격시킨다고 선언하며 비난했습니다. 여러 보도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법원이 부과한 시한에 맞춰 FBI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어라고 자택을 급습할 수 있도록 한 진술서의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드와인 존슨 상원 의원은 FBI 내부 고발자들이 FBI 수뇌부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지한 39명의 교육위원 후보들 중 25명이 지난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경선에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승리는 부모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디산티스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간 12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10,000, 헬 그랜트 수혜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0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 것을 비난하며 미국인들이 잔인한 인플레이션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선거철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희가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에 국제 출장차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방송도 좀 내용을 간추려서 방송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숙소 안에서 지금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사가 오후 5시,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 시작해서 8시까지 진행했는데 그 행사 시간 중에 혹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 생중계를 통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 플로리다에 와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중계.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엘라바마주의 마이클 로저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나서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과의 핵 협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느냐면 언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이든이 휴가 중이라면서 총리 전화를 회피하는 등 연락을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미국 정부를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맹 중에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의 공격과 테러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독 깊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요청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란과 핵협정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에 협상이 이루어졌던 포괄적 공동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협상인데, 이 협상 내용이 결국에는 이란에게 너무 퍼주기식이다, 핵 개발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이란한테 너무 많이 미국이 퍼주기식으로 지금 맺은 잘못된 협상이다 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에 이 미국이 이 협상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협정이 이 불량 이슬람 국가에 수십억 달러의 제재 완화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협정을 그대로 또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이란 측에다가 수십억 달러의 돈을 또 미국에서 제공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란이 그거 뭐 수십억 달러 미국에서 받았다고 핵 개발을 멈출지도 일단은 의문인데다가, 그런 식으로 핵 개발을 멈춘다고 해보았자 또다시 지금 북한 보십시오.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미국은 얻는 것 없이 오히려 적성 국가에게 돈을 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대표의원인 이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친정 체제가 그 극단주의 정부의 적으로 지목한 미국인을 겨냥하고 있는 이란의 노력은 제재 완화 자격을 실격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뭐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가 뭐 볼트라든가 하여간 지금 미국 내의 강경파 네오콘 강경파 인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져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에서 골프 연습하는 데 와서 드론이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위협을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결국 미국민을 상대로 해서 테러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적성 국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협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로저스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란이 미국 땅에서 미국 관리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그들이 미국의 어떠한 제재 완화로부터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난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공격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에게 10억 달러를 제공하는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 지금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테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핵 협정을 반복적으로 이란이 위반했다라는 점도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바이든과 핵 협정을 다시 해보았자 그 협정도 결국 이란은 위반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진정한 야망에 대해 명확한 안목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란은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든 미국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할 뿐이다. 라고 마이클 로저스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로저스 의원의 말이 좀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란과의 이번 협정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도착하는 즉시 무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로저스 의원은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것이 올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과반수 당이 되는 다수당이 되는 형태로 가면 이런 외국과의 협정을 의회가 인준해 주지 않을 것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올해 안에 이란과의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애매해지는 것이죠.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일본이 반대해서 북한을 못 도와주고 한국이 반대해서 북한을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란과 핵협정을 맺는다?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당장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정치꾼이다 보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정치꾼으로 전락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올해 말 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란과의 핵협정으로 복귀시키려고 한다.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핵협정으로 지금 바이든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채널 13에 따르면 라피드 총리, 그러니까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2015년 핵협정으로 미국이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이 휴가 중이라고 라피드에게 알리면서 이런 그 통화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동맹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실수하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네. 그림이 안 나오고. 제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나오는 그 마러라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연방지법 판사죠.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브루스 라인하트. 이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 판사가 치안 판사가 FBI의 전례 없는 압수수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던 진술서 공개해라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었죠. 연방 법무부 쪽에다가 시간을 주었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가릴 수 있게 그렇게 수정하라고 이제 시간을 준 거였는데 오늘이 그 이제 마감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정오 이 마감 시간에 맞추어서 연방 법무부에서 수정된 진술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라인하트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걸 공개할지 안 할지 어디까지 공개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라인하트 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뉴스가 나가는 시점 전후로 혹은 내일 이르면 내일 안에 어떤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발표가 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마러라고 압수수색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인데다가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관심 일단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소식들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은 분명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지금 필요한 그인데, 전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인데 법무부가 과연 어디까지 공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FBI의 내부 고발자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란 존슨 상원의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란 존슨 상원 의원이 FBI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FBI 수뇌부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거에 대해서 FBI 조사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화나는 이야기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FBI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증언을 한 거죠. 란 존슨 의원이 그래서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조사해달라. 아무래도 법무부 내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렸던 FBI 수뇌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제 밝혀내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겠죠.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워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공개된 내용이 가짜 뉴스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다라고 하면서 전직 FBI 임원들이 공동으로 편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딱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과거에 러시아가 허위 정보 전략 전술을 썼던 방법이 이런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결국에 이제 좌파 언론들이 그 가짜 뉴스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고, 그 SNS에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관련된 뉴스가 링크가 다 삭제가 되고, 링크가 다 감춰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을 확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침묵시키고 계정을 삭제해버리기까지 상황까지 갔었다. 전체 국민들을 침묵시켰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 입수한 편지에 보면 FBI가 델라웨어주 월밍턴 컴퓨터 가게에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을 확보한 뒤 현지 FBI 지도부가 직원들에게 당신은 그 헌터 노트북을 보지 않을 것이다, FBI는 다시 선거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FBI 측에서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 결국은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핵폭탄급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한테 불리했던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는 어떻게든 축소하고 감추려고 했던 걸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은 2016년 대선 전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도 FBI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했던 개입을 했던 것이죠. 반슨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주저하는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감찰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감찰관한테 당신이 이거 조사하기 좀 깨름직할 수 있다는 건 이해는 한다. 하지만 FBI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수많은 믿을 만한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근거로 볼 때 내게는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BI는 이달 초에 노트북에 대한 조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FBI가 입장을 좀 바꾼 것인데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FBI 지도자들은 심지어 8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사유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전에도 중요한 정치적 편향 의혹에 직면했었습니다. FBI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가 바로 이제 딥스테이트가 이야기가 되는 FBI의 수장임이 되면 항상 딥스테이트 일원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이죠.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정부 조직 중에서도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에든 개입하고 조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불법적인 모습들. 티모시 티볼트 전 워싱턴 현장 사무소 보좌관이 트럼프 수사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고위 관료들에게 증거의 당파적 성격을 숨겼다는 의혹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증거를 거짓으로 불신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티모시 티볼트라는 인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알려지면서 티볼트는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 대로 이제 처리 되긴 했는데 어쨌든 FBI 내부에서 그 자신들을 건강하게 다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조정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조사를 하지 마라, 그거 조사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던 FBI 수뇌부가 누구인지, 왜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그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드산티스 주지사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플로리다주에서 예비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쪽의 후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소식이 뭐냐면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던 플로리다주의 각 지역의 교육위원들 후보들 30명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30명 지지했는데 그중에 25명이 승리했다. 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관심 저희가 좀 줘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누군가 다른 정치 후보들을 지지했을 때 그 지지에서 성공률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제 지지 성명이라는 거는 보통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라는 것이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영향을 주는 까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지금까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일한 예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면 갑자기 지지율이 훅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가 보아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론 드산티스 주지사한테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대권 주자로 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제 벌써부터 자기 주 아니긴 하지만 플로리다주 아니긴 하지만 교육위원들한테 지지 성명을 해주었더니 그 교육위원이 당선이 되더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 상당히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월등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플로리다 주지사의 레드 웨이브가 붉은 물결이 아주 넘실넘실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전조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한 말도 안 되는 것에 지금 질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내가 지지한 교육위원 후보들이 상당수가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뭔가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실제로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분한테서 오늘 또 접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은 교육위원들이 좌경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원 노조에서 특히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좌경화되어져 있는 모습,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회 연합회조차도 지금 좌경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널드 제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워키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중에 가장 뚜렷하게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을 죄악시하는, 미국을 인종차별주의 국가로 이야기하고 미국을 나쁜 나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역사의식, 잘못된 역사의식입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를 나쁜 나라로 가르치는 미친 역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국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절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역사를 바로잡겠다라는 거냐?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이겁니다. 지금 이제 플로리다 교육위원, 이런 원래는 교육위원은 초당파적인 자리입니다. 거기는 뭐 민주당 후보다 공화당 후보다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 지역 일선에 보면 시의원들이 또 그렇죠.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구분을 겉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초당파적으로 하지만 교육위원이 초당파적인 자리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이냐 진보적인 성향이냐 이거를 지금 후보들이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주를 이루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오히려 더 주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것 역시 레드 웨이브의 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라소타 카운티에서 열린 선거에서 브리짓 디글러라는 교육위원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 사라소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 5명 중에서 과거에는 3명이 진보적이고 2명이 보수적이었다가 이번 선거가 지나면서 3명이 보수적이고 2명이 진보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과반수 형태가 바뀌게 됐다. 결국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지글러 교육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교육위원회에 빛을 비춰주었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전국에 걸쳐 그리고 주 내에 우리가 진저리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이제는 정말 지겹다는 겁니다. Enough is enough.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좌경의식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만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교육위원들 중에서 10여 개 이상의 교육위원회가 보수 성향으로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76 프로젝트 팩에서 나오는 건데요. 1776 프로젝트 팩은 정치활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더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76 프로젝트 팩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은 2명의 교육위원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에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는 거고요. 이 1776 프로젝트 팩의 라이언 거더스키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만 10개 이상의 교육위원회가 보수 성향으로 뒤바뀌었다.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 아까 사라소타 이야기한 거는 그중에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일을 잘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 호응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이 지금 변하고 있는, 버지니아가 변했던 것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차지했었는데
플로리다주에서도 교육계에 이러한 이 불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잘못된 교육을 더 이상 아이들한테 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교육,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 자긍심을 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이 펼쳐져야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미래를 보장받아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안정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세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 중요한 문제죠.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를 했었죠. 12만 5천 불 이하로 버는 가정들,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는 25만 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 빚을 10,000불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전해드릴 때 한 가지 빠졌던 부분이 펠그랜트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 이제 통계를 보면은 대학 졸업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화당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바이든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들을 상대로 더 민주당 쪽에 확실히 오게 하기 위한 선거 생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또 바이든은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급 중단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한 사람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으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유예를 해줬었죠. 그 조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든은 이제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바이든은 트위터를 통해서 내 선거 공약에 따라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원래 10,000불 탕감해주겠다는 게. 우리 행정부는 2023년 1월 연방 학자금 대출금 지급을 재개할 준비를 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발표하고 있다. 숨통을 틔워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비평가들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3천억 달러의 정부 적자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이미 보도를 해드렸었죠. 이 이야기 5,800억 달러 정도의 10년 동안 돈이 풀리게 되는데 1년 동안 한 600억 달러의 돈이 계속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중에 돈을 더 풀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캐시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연방정부에서는 계속 돈을 더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정말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더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준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결국 고학력자들은 더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연 12만 5천 달러 버는 사람, 한 가정에 연 25만 달러 버는 가정,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 10,000불, 20,000불 빚을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100불 정도 갚으면 되는 수준으로 딱 계산이 나오는데 그 정도 돈 버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불도 안 되는 돈을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불균형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역차별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학자금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학비를 본인이 벌어서 내려고 했던 학생들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납세자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된다. 결국 연방정부가 돈을 풀고 빚을 지는 거는 그거는 누가 돈을 내는 것이냐? 납세자들이 다.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 가지고 누구 빚 갚아, 딴 사람 빚 갚아주고 그것도 잘 사는 사람 빚 갚아주겠다.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시절에는 나도 10,000불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고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빚을 탕감해 주느냐,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로 들어갔더니 바이든은 너무나 잘못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달랐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잔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좀 더 유리해져 보려고 선거철 책략을 쓴 것이다. 완전 대절 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이 나와요. 이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 바이든과 급진 좌파 민주당은 이번에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 장악을 강화하는 또 다른 선거를 조직했고 내가 예측한 대로 그것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노동계급의 주머니에서 바로 나오고 있다. 3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결국은 미국의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긁어내가지고 빚탕감해준답시다. 그러니까 빚탕감해줄게 라는 말은 바이든이 하고 생색은 바이든이 내고 근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미국에 있는 성실한 세금 내는 노동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당연하죠. 일어날 필요 없는 일이었는데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래서 저희가 갑갑해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백악관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할 텐데 요동치지 않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인들은 학생들을 속인 대학 행정관들을 구제하고 있고 학위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없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 국가이며 망각의 절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 이렇게 성명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대학 행정관들은 학생들한테 학자금 융자 받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게끔 계속 적용을 하죠. 그래서든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싶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상당히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가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학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총 학비가 7만 불인데 그중에서 3, 4만 불을 줄 테니까 나머지 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학위를 선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본인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빚을 지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념으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결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힘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유일 수밖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결국은 자유는 책임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학위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좋은 학위를 받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작은 빚을 지겠다. 본인이 빚을 지기로 선택을 했으면 해야죠. 그것이 본인의 선택.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국가가 해준다? 근데 국가가 해준다라는 그 내용은 결국 국민들의 아무 관계없는 국민들 원위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로 하겠다. 뭐 안 맞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탁당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당은 그럼 만족하느냐? 민주당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불이 뭐냐 이거죠. 만불, 2만 불 이게 뭐냐. 4만 불, 5만 불 어떤 사람들은 10만 불 넘는 빚을 진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이야기인데 10만 불, 20만 불 빚져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1년에 몇십만 불 버는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럽니까 정말? 그러지 말아야 돼. 언제까지 국민들을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거 받아먹는 것을 눈먼 돈 챙기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 미국은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합니다. 책임감 있는 국민 송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시장 취재를 오늘 전해드리지 못했고 흐름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 좀 놓치시면 될 것 같은 이야기들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일은 뉴스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취재 녹화 영상들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더라도 글로라도 꼭 필요한 소식 드리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뉴스 브리핑 월요일에 새로운 소식들 듣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조금 현장에서 지금 플로리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좋은 하루, 즐거운 밤. 저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